자, 2023년은요,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보기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제가 해마다 찾아보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해마다 그 해의 띠동물 이름이 들어간 10글자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죠. 검은 호랑이의 해였던 2022년 이민년의 키워드는요, 타이거 or cat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와 함께 개인의 취향이나 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가 아주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2022년의 주된 모습이었죠.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여기에 나노사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위쪽에 따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혹시 올해를 다시금 점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위쪽에 링크를 따라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바로 2023년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은요,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올해 레빗 점프라는 이름의 10글자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올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트렌드 코리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들이 올해의 경기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물가 상승과 정치적 불안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략의 상징인 토끼가 웅크렸다가도 높이 뛰어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2023 트렌드 코리아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2023년의 10글자 트렌드를 지금부터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년의 트렌드 코리아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보시는 분들은요, 이 10글자 키워드들 중에 첫 글자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해요. 왜냐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모든 키워드들의 핵심이 되는, 즉 모든 키워드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첫 글자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글자에 있는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집단이 너무나 지나치게 양극화되는 경우, 그리고 너무 산발적으로 존재해서 N극화되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경우에는 이 평균값을 내도 그 값에서 진실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바로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원래도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런 구조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이게 비단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분화된 게 몸소 느껴지고요. 교육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정도, 그리고 기업들 간의 정보량 같은 것들도 정말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될 때는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양극단으로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짠테크 열풍이 붐과 동시에 프리미엄 상품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요. 여기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이나 교육 환경 등의 격차가 벌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생애 주기를 살고 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가면서 삶의 모습이 N분화되는 경향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평균이 없어진다는 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통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적당히 무난하게 평균 소비자를 노려서는 소비자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에 기업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찾아서 집중하는 양자택일 전략, 소수 집단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경쟁자들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승자 독식 전략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는요, 두고두고 다른 키워드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오피스 빅뱅입니다. 이 키워드는요, 이미 몸소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조직 문화가 바뀌고 노동시장이 바뀌고 또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면서 이 직장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도 아주 컸고요. 즉 전체적으로 일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요,
이직과 사직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차근차근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또 관련 플랫폼의 발달로 프리랜서로 이직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졌고요. 직장 입장에서는 이 인재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조직 문화와 회사 환경을 손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들은 단순히 급여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니즈에 맞춰서 복지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주거나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죠. 또 근무 장소나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직의 성과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들을 위해서 기업들은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신뢰를 얻으며 정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트렌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이 문제에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죠. 네, 2023년의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체리 슈머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리 피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체리만 쏙 빼먹는 것처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그 혜택만 쏙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을 체리 피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단어에는 조금 얌체 같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정성에서 벗어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를 내놓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딱 1인분만 포장된 과일을 사듯이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식의 조각내기 전략, 카카오톡 n분의 1 정산하기를 통해서 배달비를 나눠내거나 공동 구매를 하는 등 함께 모여서 소비하는 반반 전략, 넷플릭스를 징검다리 형식으로 띄엄띄엄 구독하거나 자동차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등 아주 유연하게 소비하는 말랑 전략 등이 이 체리 슈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라고 보기에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보여요. 이에 기업들은 무조건 소비자의 꼼수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막 퍼주는 식의 경영을 할 게 아니라 작고 특별한 샘플들과 경험들로 소비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역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겠죠. 불법을 저지르거나 소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인덱스, 익숙한 말이죠. 우리 왜 책 읽거나 공부할 때 옆에 이렇게 색인처럼 붙여놓는 테이프잖아요. 2023년의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인덱스 관계입니다. 인덱스를 붙여서 내용을 구분하듯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덱스를 붙여서 그 종류를 구분한다는 거죠. 즉, 효용성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 구분을 떠나서 같이 덕질하는 사이, 일하는 사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이 등등등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거죠. 예전에는 보통 학연이나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소통 도구의 변화로 인해 그 관계가 매우 달라졌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연결되기가 아주 쉬워졌으니까요. 게다가 현대인들은요, 또래 친구라고 해도 그 생애 주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 제 또래여도요,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누구는 직장에 있고, 누구는 아이가 있죠. 이렇게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 빈자리를 온라인이 채우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의 변화와 소통의 변화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연결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개개인 역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어떤가요?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아주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2023년의 다섯 번째 키워드인 뉴 디맨드 전략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니 트렌드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된 뻔한 얘기를 하지 싶죠. 이 나디근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또 강조하게 된 이유는요. 그만큼 올해의 경제가 정말로 어렵고 그만큼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소비자들은요. 내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바꿀 때 그리고 나한테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지갑을 열죠. 기업들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소비자가 자신의 물건을 교체함으로써 수요를 발생시킬 때는 해당 물건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고만고만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기밥솥에 당질 저감 기능을 추가한 이런 독특한 사례들을 찾아서 기존의 매력 포인트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되는 컨셉을 입힐 수도 있겠죠. 요즘 특히 이슈인 ESG와 관련된 서사를 입혀본다든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덧입혀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또 기존에는 구매하는 것을 위주로 판매를 진행했다면 렌탈이나 구독 등으로 그 판매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요, 이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진짜 상품의 생태계를 바꿔놓는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런 상품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새로운 카테고리 안에서 상품을 제안하거나 소비자의 니즈를 아주 섬세하게 분석해서 마이크로화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뉴디맨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요. 답은 고객으로부터 찾는다라는 이 뻔한 명제가 다시금 2023년 기업들의 그 승패를 가르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의 6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 말 그대로 파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뭐뭐의 진심인 사람, 덕후 같은 말입니다. 기존에는 이 덕후들, 너드들이 약간 좀 괴짜같이 여겨졌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깊이 파는 행위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해리포터나 하이틴 시리즈 등 특정한 컨셉에 몰입하거나 팬클럽처럼 같은 대상을 좋아하면서 몰두의 정도를 높이거나 특정 물건들을 수집하면서 만족과 과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힘이 너무 세져서요. 이게 단순히 취미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효능감, 행복을 그 안에서 찾기도 하죠.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디깅 모멘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캐릭터 상품을 런칭할 수도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디깅하는 캐릭터를 홍보 모델로 삼을 수도 있겠죠. SNS에서 디깅 모멘텀을 자극하는 각종 이벤트나 브랜딩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의 소비 주체인 MZ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몰입하기도 더 쉽다고 해요. 또 요즘 중년들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덕질을 더 이상 주책이라든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있죠.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 때문에 디깅 모멘텀은 오랜 시간 동안 소비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깅을 하는 우리 개개인은요. 내가 하는 행위가 성장과 기쁨을 포함하는 디깅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이고 파괴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2023년 7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알파 세대는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나서 현재 13살 이하인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대가 X, Y, Z 쭉쭉쭉 해서 이제 알파벳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의미의 알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도요. 굉장히 은유하는 바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거죠. 알파 세대는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언어를 습득하고 써온 세대입니다. 또 이들은 각각의 삶을 중시하는 MZ세대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특징을 지닙니다. 기존 세대와 장래 희망도 다르고요. 자신만의 영역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자신의 재능을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고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죠. 또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이나 코딩 교육 등을 받아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커온 아이들이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소비 주체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우리 사회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 아이들의 행복 자체에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세대는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 수준, 디지털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큰 세대예요. 그리고 디지털과 현실의 균형 감각을 잃기 쉬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사생활 노출 등의 염려도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22위로 꼴등이라고 해요. 이제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개개인과 사회가 조금 더 양질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8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치료 중심이었던 의학이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게 비단 의학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기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에 맞는 기술을 후발로 제공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하고 알려주는 단계라는 거죠.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화장품 매장인 세포라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성별과 연령, 바깥의 날씨와 지금 입고 있는 옷 등을 분석해서 이에 적합한 메이크업 아이템을 알려주는 이런 예시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창밖의 공기를 파악해서 미세먼지나 꽃가루, 황사, 먼지나 온도 등을 파악해서 실내 환경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맞춤 조정 방식도 있을 거예요. 또 스마트폰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이 운전자가 전날에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파악이 되면 경고를 하거나 환기를 시키는 등의 예측 수행을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소비자 자신도 아직 모르는 소비자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상상력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3년 9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공간력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오프라인 공간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온라인 공간만 부각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실제 공간이 가지는 힘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발 딛고 사는 부분이니까요. 이에 각 기업들은 매장의 크기를 넓히고 좁히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대형 매장인 이케아가 몸집을 줄여서 성수동에 이케아 랩을 오픈한 것처럼요. 또 매장에서 본 옷을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고 나만의 맞춤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서 직접 피팅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아마존 스타일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오프라인에서 하던 할로윈 이벤트를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지고 온 치폴레 역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장의 영향력을 가상세계까지 넓혀가는 거죠. 이제 매장은요,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장이 됐습니다. 마치 잡지처럼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오프라인 공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0번째 키워드는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이에요. 나이를 먹지 않는 캐릭터 피터팬이 사는 곳이 바로 네버랜드죠. 우리 사회에도요,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란을 일으켰던 포켓몬빵 열풍, 여러 연예인들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그 다이소의 공주 목걸이 세트,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이렇게 키덜트 상품이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상품에서만 오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승진에 따른 여러 가지 워라밸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의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승진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마치 탑건의 매버릭처럼요. 또 골치 아픈 순위 싸움이나 엄근진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즐겁고 명랑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뉴스나 전시 같은 것들도 이에 발맞춰서 조금씩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에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이 생애 주기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존에 40이면 중년이었죠. 평균 수명 60세를 기준으로 한 인생 시계를 만들어 보면 40은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 80세를 기준으로 한 시계에서 40살을 찾아보면요, 고작 정오예요. 즉 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서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의 생애 주기가 다 변화하고 있는 거죠.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회적 나이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 사회 전체의 유아화 등의 부작용은 있죠. 이 네버랜드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될지 아니면 퇴보가 될지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트렌드 코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있나요? 제가 이제 5년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들은 그야말로 정말 개요에 해당하는 뼈대일 뿐이에요. 더 섬세하고 자세한 트렌드들을 알아보시려면 당연히 책을 직접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각종 예시들과 용어들을 접해본다면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마다 열심히 읽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전망으로 가득했던 2023년의 트렌드 코리아. 하지만 우리가 어둡다고 멈출 수는 없겠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도약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